안녕하세요. 수업과 업무에서 생성형 AI, 그 중에 제미나이 AI를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자가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부터 생활의 여러 가지 사항들 속에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를 유료 구독까지 할 정도의 적극적인 계층은 많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성형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생활의 발전 혹은 기술의 발전과 연계돼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수업과 업무적인 측면에서 교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의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는 이미 학습된 수업 모델을 가지고 언어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로 하여금 텍스트나 이미지 혹은 음성 언어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산출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기술들이 언어 모델화해서 인간의 모습처럼, 인간의 말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걸 말하는데요. 이 임무 수행이 과거에는 텍스트 위주였다면 요즘에는 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성형 AI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교실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교사가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 이 텍스트 위주 혹은 이미지 위주의 생성형 AI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실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교실은 수업 활동과 과제, 평가, 상담 등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활동과 함께 만들어지고 다양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살아있는 숨쉬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매시간 매시간 데이터가 기반되고 데이터가 생성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런 기존 방식으로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분석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만들어내는 선생님의 영상이나 혹은 학생의 발표, 토론, 학생이 필기한 내용, 그림을 그렸던 혹은 스케치했던 내용들 혹은 프레젠테이션이나 보고서 혹은 글과 같은 학생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산출물과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한 가이드, 슬라이드 같은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텍스트 데이터 혹은 이미지 같은 영상, 음성과 같은 데이터들이 무수히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교실 속의 데이터들을 생성형 AI와 결합해서 얼마나 교육적으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은 구글의 환경과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실 현장에서의 태블릿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안드로이드 환경은 구글이 만든 환경이다 보니까 구글에 원래 있었던 구글 문서도구의 환경이나 혹은 메일 그리고 클래스룸 환경 이와 같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환경과 매우 쉽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글 환경과 결합이 잘 되어 있는 일선 학교 현장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생성형 AI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제미나이라는 생성형 AI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바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구글 제미나이 AI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가장 멀티모달이라는 AI의 성능에 버금가는 형태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텍스트를 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에 앞서서 내 업무나 혹은 내 수업 그리고 나의 업무적인 작업 흐름에 있어서 생성형 AI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생성형 AI에게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우리가 수업이든 업무든 관련 자료를 탐색해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한다고 했을 때 5학년 2학기 국어단원의 토론과 관련된 학습 주제의 단원과 수업을 선결해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토론이란 혹은 토론 절차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 위에 지도서 위에 내용이 없는지 정보를 탐색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수업 모형과 어떤 교수학습 과정 안으로 해볼지 관련된 교수학습 과정과 모형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죠. 혹은 기존에 했던 수업 영상이나 관련 교수학습을 설명하는 수업 동영상도 탐색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미나이 구글 AI를 이용해서 한번 자료를 수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미나이 구글.com을 접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구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미나이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한 채팅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는 새 채팅, 새로운 채팅 입력창을 생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하단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입력창과 함께 무료 버전에서는 이미지 업로드 기능의 첨부 파일 추가 기능이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이 입력창에 우리가 입력자가 말로 하면 그대로 텍스트로 말이 형성이 되는 그런 마이크 이용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을 한다라는 것은 자료의 신뢰성을 보장받아야 되는데요.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간에 가장 가깝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생성을 한다라고 보는데 이 생성의 과정은 본인이 AI가 학습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가장 확률적으로 맞다고 혹은 추천받은 단어를 그 다음 후속의 단어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전혀 없는 답도 생성해낼 수가 있다. 사실이 아닌 자료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자료의 신뢰성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었던 것은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정보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고 내용이 이 출처라든지 내용의 확실성, 신뢰성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제미나이에서는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의 검색과도 연결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답변을 쓴다면 여기 아래와 같이 대답 재확인이라는 구글 마크를 누르면 검색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된 답이 다시 한번 구글 검색을 통해서 확인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의 과정으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유튜브를 분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지금 토론 수업과 관련된 단원 및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존의 토론 수업의 유튜브 자료를 보고 이 수업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고 싶어서 제미나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주고 다음 유튜브의 내용을 토론 절차별로 상세하게 정리해 줘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유튜브 자체도 구글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미나이 AI가 충분히 결합돼서 영상을 다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임 스태프별로 혹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유튜브 내용을 분명하게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자료를 검색과 혹은 영상 자료 등을 충분히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을 한다라는 것은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 계획을 만드는 거고, 수업에서는 수업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어떤 사항에 맞춰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 어떤 활동을 설계해 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요. 기획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창의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비교적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그 다음에 후속적인 내용들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우수한 단어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인간과 너무나 유사한 형태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이런 기획에서 큰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기획의 과정에서 생성형 AI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에는 저는 4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무슨 목적으로 AI를 통해서 기획에 관련된 생성 문서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즉 무엇을 알고 싶은지 매우 명확하게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질문의 내용에는 구체적이고 예상되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창의적인 결과물이나 답변을 원한다면 질문 자체도 간단하게 지시하는 형보다는 하나의 사례를 들거나 혹은 비슷한 류 혹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길 원하는 등 질문도 창의적으로 안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한 번의 질문으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질문을 얻지는 못하는데요. 가장 단계별로 절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사고를 확장하듯이 질문의 세밀함, 질문을 확장하든 혹은 질문을 더 세밀하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물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업을 계획한다면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무엇일까? 그리고 핵심 발문과 핵심 질문 혹은 이 단원에서 이 수업을 하는 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먼저 묻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유의사항이나 핵심 개념 등을 고려하고 내가 수업자로서 의도하는 것, 그리고 이 수업에서 내가 어떠한 수업 모형을 원하는지 이 3가지 것들 혹은 4-5가지 수업자의 어떤 성향이나 내용을 추가해서 그거를 결합한 단원의 재설계 과정을 요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부분별로 교사가 가장 중점화하고 싶어 하는 수업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수업에 맞춰서 질문을 점진적으로 해가는 방식으로 저는 이 기획을 할 때, 수업 계획을 세울 때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성형 AI가 뭐든지 맞다라는 가정은 절대 버리시고요.
항상 확인하고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원 설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형 AI한테 지시를 내려봤는데요. 교육과정을 분석을 하고 고려사항을 고려한 후 수업 요소를 반영한 5학년 국어 6단원을 재설계해줘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제가 구분지었던 각각의 파트별로 어떠한 정보가 있고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해야 될 내용별로 구분지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뭐 문장이든 문단이든 쭉 이어서 하기 마련인데요. 가능하면 생성형 AI한테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고 너가 해야 될 거, 참고해야 될 정보는 무엇이며 내가 해야 될 최종 산출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하게끔 명확하게 지시하면 지시할수록 선생님들이 원하는 답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제미나이 AI는 특이하게 이 답안을 만들었을 때 답안 1, 2, 3 이렇게 답안을 3개의 다른 답안을 생성을 하고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답안을 선택해 봄으로써 어떤 스타일의 답이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지,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가지 답안 중에 선택한 답을 보고 필요하다면은 이 생성된 답을 다양한 방식의 표현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활동지 같으면 지문이라면 긴 형식의 글이 생성됐을 경우에는 단위 시간 안에 그 지문을 읽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를 짧게 혹은 간결하게 이런 형태로 수정을 해서 관련 내용을 생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단원을 재설계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단원 재설계 내용은요, 앞서 제미나이가 구글에서 만든 회사라고 해서 구글의 기본적인 워크스페이스 환경과 매우 잘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성된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유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닥스 내보내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구글의 드라이브로 바로 구글 문서로 생성할 수 있게끔 이런 공유 버튼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경우 이런 방식으로 기획을 해서 닥스로 내보내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툴을 이용해서 혹은 그냥 공유 문서 그 자체의 링크 주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료 만들기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토론 수업을 하면서 이번에 본차시 수업으로는 근거의 타당성 평가하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토론 주제를 초등학교에서 간식을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에 주장하는 글의 근거를 평가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쓸 활동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제미나이를 통해서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의 근거를 들어 주장하되 명확한 지시를 더 추가했습니다. 주제와 관련이 없는 근거, 신뢰할 수 없는 통계자료, 비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주장하는 듯한 찬성과 반대에 주장하는 글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 AI가 어떤 역할로 무엇을 포함한 글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지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와 같은 활동 자료를요, 앞서 설명드렸던 구글 닥스를 형용해서 만들어진 구글 문서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수업 시간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활동지를 만들 때에는 이미지도 필요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식과 관련된 이미지를 이렇게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생성할 수가 자, 그렇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업 설계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업을 위한 강의 슬라이드를 구성을 한번 해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제목과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과 내가 교사로서 던져야 될 핵심 질문을 한 개의 슬라이드, 각각의 슬라이드별로 소주제별로 구성을 해달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슬라이드 제작 방법을 안내를 하면 각 슬라이드의 형식과 내용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시고 앞서 설명드린 구글 제미나이 AI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대로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나 혹은 구글 슬라이드 등을 활용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한다면 아주 손쉽게 강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일단은 그렇게 생성한 거를 이번에 저는 캔바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캔바의 닥스라는 템플릿을 사용하고 거기에다 옮겨 붙인 후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하는 이런 기능을 토대로 좀 더 손쉽게 이와 같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요건 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단원을 설계하고 본차시 수업까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혹은 수업자에게 필요한 생성형 AI의 방식들을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교사로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평가를 하는 방법에서 지원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요. 자, 4차시 수업에서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루브릭 평가를 하고자 한다고 했고요.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평가지 기준, 의문형 문장 형식으로 하되, 그리고 평가 요소를 3단계로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구글 제미나이에서는 이와 같이 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 보니까 아래 하단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시트로 내보내기가 나옵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가장 우수한 점 중에 하나로 본다면 어떤 데이터나 내용들을 표 형식으로 구현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표가 바로 앞서 말했던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편집을 한 사항이지만 이 루브릭이라는 부분에 이 안에 텍스트가 바로 구글 문서로 스프레드시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루브릭을 적절히 편집을 해서 학생들의 이름을 넣은 평가표로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로 만들고 그것들을 돌아다니면서 혹은 제가 모바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불러와서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마다 평가표로 즉석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업의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제미나이의 한 가지 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지 인식을 매우 잘하는데요. 평가 루브릭에 맞춰 AI가 평가할 수 있는지, 사진만 보고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는 하나의 팁으로 좀 보여드린다면은, 자, 이렇게 미술 활동한 작품을 토대로 이와 같이 사진 속에 학생이 만든 입체 작품을 소조 작품의 특징과 제작에 대한 평가 요소를 적용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AI가 학생들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지는 않지만 교사로서 이 학생이 혹은 제가 못 보던 부분들을 이 AI가 보고 혹은 소조 작품의 특징이나 혹은 학생의 소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는 게 없는지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가지고 넣었을 때
소조 작품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런 제작 활동에 있어서의 평가 요소와 그래서 그럴 때 학생은 이 요소별로 어떤 방식들이 보이는지 총평의 과정까지 마치 미술 전문가가 학생의 작품을 평가하듯이 볼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인식이 매우 강점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고 난 후에 학생들에게 형성평가 차원에서의 퀴즈를 활동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루브릭을 바탕으로 혹은 수업의 목표나 수업 활동을 토대로 학생들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이렇게 형성평가적 문제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책의 일부 내용, 지문의 일부 내용의 사진을 보고 이와 같이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를 퀴즈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미나이 AI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교실에서의 수업을 만드는 과정 혹은 수업 중간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의 평가의 단계로까지 많은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